여기 파트 중에서는 가장 볼 게 많은 용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언은 일단 별표를 쳐놓고 시작할게요. 용언의 개념부터 들어가 봅시다. 용언은요,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합니다.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명사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관리하게 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으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크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한 줄을 더 읽어보면 용언 중에는 혼자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것인데 이거를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혼자 쓰이는 용언은 뭐라고 하냐면요. 본용언이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여기다 정리해놨죠.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기도 하고요. 자립성, 홀로 쓰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파트이거든요.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이면서 형태가 변화하는 활용을 하게 되는데 동사는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간다, 달린다, 보다 같은 것들이 있고요. 형용사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예쁘다, 영롱하다, 느리다 이런 것처럼 상태를 나타내게 주게 됩니다. 이 동사와 형용사를 공부할 때 꼭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동사와 형용사의 변별법이 되겠습니다. 동사와 형용사는 그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같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의미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동작이냐 아니면 상태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형 시제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형태가 이루어지면 동사가 되는 거고 현재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관형사도 넣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쉽게 되어 있는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의미 차원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제를 넣어보면 밥을 먹는다 현재형, 현아는 기분이 나쁜다 안 되죠. 요즘은 이 표시는 비문을 표시하는 거 아시죠? 현재 시제 관형사용 어미는을 넣어서 보는 나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는 현재 시제에서 현재의 형태가 나타나지만 이거는 관형격 조사가 돼버리죠. 그래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의도나 목적을 넣어서 보려 한다, 보러 간다, 착하려 한다,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명령형 어미와 청류형 어미를 넣는 게 가장 대표적이기는 합니다. 진해형 의미 역시 현재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의문형을 넣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데요. 의문형은 사실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빼고요. 여기 정도를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의미, 그 다음에 현재 시제, 그 다음에 명령형, 청류형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요거는 학습활동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학습활동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탐구를 해본다고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함께 해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용언의 특징은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인데 형태가 고전된 어간의 여러 개의 의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용언의 특징은 형태가 달라진다, 활용을 한다. 활용이 뭔데? 고정된 어간의 여러 개의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용언을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를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활용에는 불규칙 용언이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불규칙 용언이 있다는 얘기는 규칙 용언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불규칙 용언이라 하고 이러한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합니다. 불규칙 용언에는 어간이 바뀌거나 어미가 바뀌거나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것이 있고 바뀌지 않는 것,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것은 규칙 용언이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네요. 자, 규칙 용언과 불규칙 용언은 바로 학습활동 3번에서 다루어집니다. 불규칙 용언과 규칙 용언에 대해서 나올 건데요. 즉 여기에서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불규칙 용언에 대해서만 나와요. 불규칙 용언은 어간이 바뀔 때랑 뭐가 바뀔 때 그랬어? 어미가 바뀔 때랑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뀔 때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나타나고 이 각각의 단어들을 터치를 하면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볼게요. 어간이랑 어미를 설명하려고 준비를 한 건데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겠다와 같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다고, 으니, 어서, 겠다 이것처럼 변화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어미는 규칙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불규칙적으로 변하기도 하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술격 조사 이다를 빼고는 다 용언이에요. 그죠? 자, 그럼 밑에 예를 한번 가볼게요. 손을 씻고 밥을 먹었다. 씻고, 씻어서, 씻으니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칠 때 이 씻고, 씻어서, 씻으니는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어간이 씻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이 나머지는 그대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규칙 용언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밑으로 와서요. 은영이가 키가 크고 크니까진 괜찮은데 키가 커서가 돼버리죠. 이 으가 탈락을 하고요. 이게 크다에다가 찌가 붙게 돼요. 이게 용언을 활용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나타나면요. 방금 본 것과 같이 으가 탈락하는 경우가 생겨요. 얘는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규칙 활용이 됩니다. 변화하도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규칙 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예를 하나 볼까요? 따르다, 따르고, 따르니 까진 괜찮은데 제가 여기다가 따 더하기 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따르 더하기 아가 따라가 돼버리죠. 뭐가 없어졌어요? 으가 사라지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이라서 이 아이도 역시 규칙 활용, 규칙 용언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아이를 보세요. 집을 짓다, 짓고까진 괜찮은데 지에다가 어서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시옷이 없어지죠. 그래서 지어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좀 외워야 돼요. 좀 외워야 됩니다. 같이 천천히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페이지 76쪽의 학습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선생님이 여기 넘어온다고 이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을 안 했네.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은 학습활동 2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학습활동 2번에 보시게 되면 용언이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안아서. 그다음에 만큼 쉽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의 용언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으로 나누어질 때 본용언은 주어를 서술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가리키고요. 보조용언은 그 뜻의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걸로 등장을 하게 돼요. 연결되어서 보충을 해줍니다. 보조용언도 또 보조동사랑 보조형사로 당연히 나눠지겠죠. 왜냐면 용언이 동사랑 형용사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나눌 필요가 없고요. 이 아이를 보고서 본용언이냐 보조용언이냐 구분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먹어보아라 이렇게 해서 음식은 먹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먹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본용언이 되겠죠. 보아라는 보는 거니까 얘는 보조용언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예를 들었어요. 파리가 죽어간다 라는 예였는데 예에서 내가 파리를 때렸어요. 이 파리가 죽다와 간다가 있는데 파리가 죽으면서 기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리가 죽는다는 예가 본영언이 되고 얘는 간다가 이거 뭐예요? 보조용언이 되는 거죠. 근데 주로 얘들아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이 나왔을 때는 본용언이 앞에 나타난단다. 근데 반면에 본용언끼리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용언, 본용언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헷갈리겠지. 만약에 텔레비전을 듣고 보다라는 얘기가 있다면 사실 텔레비전은 진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본용언 두 개가 시리즈가 되겠지. 그래서 본용언이랑 보조용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음악을 듣고 싶다예요. 음악을 듣는 게 포인트야? 씹는 게 포인트야? 음악을 듣는 게 포인트죠. 본용언, 보조용언이 되겠죠. 잠이 들었다는 어떻게 돼요? 잠이랑 들었다 중에서 불을 켜두고 잠이 잠깐만. 이건 제가 줄을 잘못 껐네요. 그죠? 불을 켜두고 여기 돼. 불을 켜다와 두다. 이거 어떻게 돼요? 켜다와 두다. 마찬가지죠. 먹지 않아서. 그죠? 여기에도 시험 준비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 아이들도 같은 형태로 각각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는 그 앞에 있는 주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본용언이 되고요. 뜻을 보충해 주는 게 보조용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락이에요. 어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눕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단어의 포인트가 어미로 넘어가고 있네요.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누는데요. 어말 어미는 종결, 연결, 전성 어미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각각 살펴보면요. 종결 어미는 문장에서의 끝을 맺어주고요. 연결 어미는 연결해주고요. 연결할 때는 대등적이랑 종속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대등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대등하다는 얘기는 앞뒤가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거고요. 종속적인 거는 앞에 말이 뒷말에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본용어원이랑 보조용어를 연결해주는 의미로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봤던 거 있죠. 먹지 않아서 할 때 지, 먹어봐라 할 때 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도 줄을 좀 그어야겠네요. 그죠? 또 전성어미가 있는데요. 이 전성어미는 종결어미도 이렇게 할까요? 연결어미, 전성어미. 그 다음에 이거는 초록색으로 줄을 그어야 되네. 그죠? 위계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여기서 닫아주고 얘는 없애고. 미안해요. 전성어미는 용어의 서술 또는 다른 기능으로 바꿔주는 명사형 정성어미와 관형사형 정성어미가 있습니다. 우리 관형사형 정성어미는 벌써 배웠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명사형 정성어미는 음이나 기가 있어요. 근데 관형사형 정성어미는 는이랑 뭐 은는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전성어미는 성질을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다시 앞에 거부터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필기했던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어가는 제가 말해줄기에서 활용 시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겠다 중에서 이 먹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어간입니다. 근데 어간은 변화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중심 관심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를 볼 거고요. 여기를 우리가 어미라고 얘기를 하죠. 어미는 말의 꼬리이면서 활용할 때 변화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데요. 문법적인 어미라고 하면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것처럼 시제를 나타내준다든지 공손을 나타내준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어미에는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를 하고 어말 어미라고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가시었다 해서 다 같이 맨 끝에 오는 것만 어말 어미라고 해요. 그 앞에 오는 것은 어말 어미 앞에 온다 해서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말 어미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누었어요. 종결 어미는 문장의 끝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우리말 문장의 5가지 형태 중에 마지막을 마무리를 합니다. 연결 어미는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 연결 어미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등이랑 종속적 연결 어미는 문장의 짜임에서 볼 거예요. 3단어에서 본다는 얘기고요. 보조적 연결 어미는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보기 때문에 이번에 다주 보게 될 겁니다. 죽다와 가다를 연결해서 죽어 간다 할 때 그 같은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되겠죠. 전성어미는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사실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명사형이랑 관형사형만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요. 명사형은 대표적으로 기랑 그 다음에 관형사형은 은는, 그 다음에 을이 있다는 얘기는 리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부사격 전성어미는 개, 도록 이런 것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나타나면 갑자기 애들이 모두 다 품사가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품사가 엄밀히 말하면 품사가 바뀐다기보다는 문장에서의 기능이 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달리다 있죠. 달리다. 달리다를 기를 붙이면 달리기가 되면서 명사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있는, 있다 이거에서 있음 이렇게 하면 명사형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뒤에 주격조사가 붙게 되겠죠. 있다, 가, 뭐 이런, 있다가 할 때 그 있다가는 그 있다가 아니지만, 있음 뒤에는 는, 뭐 이런 것들이 붙게 되겠죠. 달리기, 달리기는 달리기가 해서 주어의 기능을 하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체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형사형 어미도 마찬가지예요. 관형사형이 아닌 아이들 있죠. 달리다. 한 번 더 볼게요. 이거를 달리는 이렇게 붙여버리면 달리는 길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아이를 수식을 하게 되죠. 체언을 수식하는 거는 관형사의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전성어미가 붙으면 동사도 관형사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바뀐다 전성이라고 합니다. 부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얘를 예쁘게라고 붙이는 거야. 예쁘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산다라는
산다, 살아라, 살아서 동사죠.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질이 부사로 바뀐다고 해서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말어미는요. 모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전성어미의 종류 중에서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조금 더 다음에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이게 거의 다예요. 네,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얘들 외워두는 거 잊지 마세요. 주격조사와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해서 용어는 다 살펴본 것 같네요.